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독학사 3단계 시험에서 심리검사는 재밌으면서도 외울 것이 많은 과목이죠. 다면적 인성검사인 MMPI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MPI는 MBTI 검사와 더불어 중요한 객관적 심리검사인데요. 아마 MBTI는 인터넷에서 재미삼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MMPI는 주로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약 500개가 넘는 상당히 많은 문항들에 대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것이죠. 방식은 간단하지만 문항이 겁나 많죠. 그래서 농담삼아 우울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MMPI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다가 우울증이 걸렸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검사는 꽤 비싸지만 상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독학사 홈페이지에 제시된 시험 범위에서 보듯이 MMPI 검사는 거의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출제될 수 있고요. 저도 실제로 독학사 시험에서 척도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MMPI 문제는 주로 이런 영역에서 출제될 것입니다. 특징, 고려사항, 척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도입니다. 자,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MMP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직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성격의 다면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된 객관적 심리검사입니다. 또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참조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고요. 모든 문제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또 수치화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실제로 MMPI 결과는 모두 컴퓨터 분석을 통해 그래프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덜 숙련된 상담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정량화된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수검자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기 어렵고요. 앞에서 말했지만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이 집중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검사 시 고려사항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독해력, 연령, 지능 수준, 임상적 상태입니다. 독해력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연령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지능은 IQ 80 이상, 임상적 상태에 따라 검사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MMPI는 척도를 외우는 것이 관건이죠. 시험 문제 내기 가장 좋으니까요. 크게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있고요. 10가지씩 됩니다. 이것을 외워야 하고요. 그리고 내용 척도라든가 보충 척도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MMPI 검사를 하신다면 이 모든 척도에 대한 여러분의 점수가 나오고 여러분 또래 비교 대상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척도인 우울증 척도에서 내가 70점 이상이 나오면 어떤 정신적 병리 상태로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측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에서 타당도와 임상 척도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타당도 척도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 척도의 영어 의미를 이해한 뒤에 약자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타당도 척도는 수검자의 심리 상태보다 이 검사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실성, 과장보고, 과소보고. 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성실성 척도 3가지는 검사에 성실하게 임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무응답 척도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고요. VRIN과 TRIN의 이 IN은 inconsistency의 약자입니다. 비일관성을 체크하는 것이죠. 대답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검사의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과장보고는 다 F가 들어갑니다. F. 이 F는 infrequenc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전형성,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F 척도가 높다고 보면 뭔가 과장해서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성 척도들 L과 K와 S가 있습니다. 네, 이런 척도들이 높으면 방어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신을 과소보고한다는 것이죠. 3가지의 유형을 기억한 다음에 10가지 척도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임상 척도 10가지입니다. 척도 1에서 척도 0까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척도들의 숫자와 그 이름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영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약자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척도 1은 건강염려증입니다. HS입니다. Hypochondriacious의 약자죠. 그 다음 척도 2는 우울증, depression, D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척도 0은 SI, social introversion, 그래서 사회적 내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글자를 다 영어 앞글자를 따서 HDH, PMPP, SMS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반복해서 이해했고요. 그냥 한국어 앞글자를 따서 건우, 희반, 남편, 강조, 경사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척도들을 다 외우신 분은 이 척도 쌍을 또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MMPI는 몇 가지 척도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심리 상태가 나오는지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도 1과 척도 2, 건강 역류증과 우울증이 합쳐졌을 때 어떤 증세가 발생하냐면 신체와 장애,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척도 4와 척도 6과 척도 8 결합됐을 때 자아도취, 적대적 대인관계, 최악이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척도쌍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자, MMPI 검사는 여러가지로 매력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척도를 잘 기억하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